안녕하세요. 시시한 대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문생입니다. 기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7페이지 시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역시 뒤태가 아름다운 뒤태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예수. 나는 오래전에 시인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인 적이 있다. 설마 시인이 돈을 떼어먹으랴. 나는 그들을 굳게 믿었다. 지금 생각하면 왜 내가 그리도 시인을 믿었는지 웃음이 나온다. 시인도 이 세상에 사는 평범한 사람인 것을. 10여 년 전에 직장 생활을 접고 자유인이 되어 시를 공부하며 시라는 것에 대해 환상을 품었나 보다. 나는 그 뒤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은 신처럼 위대하기도 하고 악마처럼 악하기도 하다는 것을. 시인 두 사람을 비롯하여 완전히 믿었던 네 사람에게 돈을 떼이고 나서 대호한 나의 인간관이었다. 일찍이 근대 정치학의 아버지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말하지 않았던가. 인간은 아버지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재산의 상실은 좀처럼 잊지 못한다. 돈을 떼이고 나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사람 보는 눈이 이리도 없다니.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 되므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은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부분. 불탕지옥에서 수년간의 고행을 겪고 나서 나는 비로소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름 아닌 시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말한다. 사람을 믿어야 할까? 믿지 말아야 할까?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을 것이다. 물은 낮은 곳에 있을 때는 맑고 잔잔하지만 높은 곳에 있을수록 언제 가로막는 것들을 마구 휩쓸어 버리며 아래로 내려올지 모른다. 자, 시인 고맙습니다. 잘 읽어주셔서. 시인, 오래전에 돈을 떼이셨잖아요. 예. 얼마나 떼이셨어요? 받아주시려고요? 아니, 얼마나 떼어 그렇게 속상하신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맥주를 말하면 없는 사람은 너무 크고 있는 사람은 너무 작고. 저도 이거 읽으면서 똑같은 경험,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정말 시인한테 떼 있어요? 시인은 아니에요. 뭐야? 근데 너무 잘 아는 사람에게. 예. 근데 저로서는 큰 돈이었어요. 네, 자다가도 진짜, 네, 딱 눈이 떠지면 잠이 안 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좀 옅어지긴 하더라고요. 나를 탓하지, 누구를 탓하냐. 내 탓이요. 네. 결국은 그렇게 나를 위안하면서 잊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은 당해야지 크는 것 같아요. 안 당하고는 못 크죠. 돈 주고 경험을 예, 쌓는다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기당한 돈이 가장 좋은 수업료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공부를 하게 돼요. 선생님도 참 숱하셨네요. 예. 4번, 그러니까 몇 번씩이나. 예, 또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뒤는 안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기를 당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돈을 떼인 적은 많죠. 한 1억 이상 저는 떼었으니까. 1억이 넘지 아마. 한 2억 이상 되죠. 그리고 제가 그냥 누가 와서 이렇게 뭐 얼마 돈을 빌리러 오면 차라리 내가 100만 원을 줄게 하고. 아, 그런 식으로 준 게 그렇다고? 아니죠. 그렇게 준 건 그렇게 준 거고, 뭐, 개를 하고 떼이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친척한테 빌려주고, 뭐, 어떻게 뭐 받을 수 없고, 그냥 떼어줘.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맨 사람한테 믿고 주는 거는 사실 별로 없었죠. 저는 그거는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이 사람은 얼마 정도 내가 뜯겨도 되겠다. 그럼 주죠. 준다는 지금 심정을 줬죠. 나름의 뭐 철칙이 그렇죠. 있었죠. 거의 있으셨네요. 돈은 있었죠. 그럼 막 분노하거나 그러시진 않았겠다. 아, 그렇죠. 그냥 뭐. 줄 때 이미 네, 그런 그쵸, 마음으로 그쵸.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거는. 근데 이제 시인도 사람이다. 시인도 사람이다. 근데 선생님은 왜 그 글에 시인이라고 제목 그래서 또 이- 어떤 역설이 이제 김종삼 시인이 뭐냐고 물었을 때 모른다고 대답했다가 남대문에 가서 알은 거죠. 이렇게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걸 뽑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인간다울 때 낮을 때라고 봐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우리 에고란 게 있잖아요. 그죠? 자아가 팽창이 있죠. 에고 인플레이션 그러죠. 네. 그래서 사람 뭐 완장 차면은 갑자기 그죠? 다 달리잖아요. 완장 차봤어요? 잡았죠. 네. 잡았죠. 달라지죠, 마음이. 아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찾다가 그 주번하잖아요. 돌아가면서. 주번에서 이제 어딜 갔냐면 초등학교 1학년 반에 들어가서 나는 주번이니까 선배니까 애들 줄 딱 맞춰주고 막 애들을 막 이렇게 했어요. 주빛을 다 맞춰주고 저 뒤에 침 뱉고 막 그런 애가 있더라고. 그래서 걔를 내가 이제 다 이렇게 통제하고 선생님이 오더니 화를 내더라고. 이제 걔가 이제 그 반의 적인 거야.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애인데 이제 내가 괴롭힌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거 나 쫓겨났어.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완장했죠. 완장했죠. 예, 상처가 크구나. 컸죠. 예. 완장의 권력이 예. 권력 행사에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감투 쓰고 나면 그만 이상해지고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원신들 보면은 완장을 못 차겠죠. 원신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부족사 있잖아요. 부족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한테 권력을 안 줘요. 그래서 명예만 갖게. 그 사람이 재산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막 가서 얻어가는 거예요. 나눠주는. 안 넣어주면 안 돼요. 못 된대요. 사람? 예. 그리고 어디 뭐 부족장에 그 부족원들하고 어디 산길을 가다가 하면은 부족원들이 막 그래요. 배고파요 그래요. 그 부족이 어쨌든 음식을 구해야 돼 자기가. 그러니까 어쨌건 그 둘이 또 싸우면 화해시켜야 되고 전혀 이렇게 책임은 있고 책임이 있고 권리가 없구나. 있는 게 이제 명예. 그러니까 명예만 주는 거예요. 명예는 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이가 좋은 사이죠. 우리 사회도 만약에 이제 높은 사람이 명예만 있다 그러면 좋은 사이죠. 이제 돈, 권력, 명예잖아요. 세상에 가장 갖고 싶은 게 사람들이 그죠. 근데 명예만 가지면 문제 없는데 명예 가진 사람이 돈과 권력을 함께 가져요. 저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유럽에서는 이게 분리된다고 하더라고요. 돈 가진 사람은 명예가 없고 이것만도 좋죠. 우리 사회가 만약에 돈 사람이 명예가 없다 그러면 돈 그렇게 원치 않을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죠. 권력 있는 사람이 돈이 없다 그러면 권력 안 가지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붙어 있어요. 되게 무섭죠. 돈 가지면은 명예도 갖고 막 책 다 내잖아요. 그죠? 책 내서 이름도. 맞아요. 이게 분리시키기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사회는 아예 명예만 갖고 해서 돈 권력은 못 갖게 했을 때 좋은 사회죠. 명예만 갖되 그러면 족장은 명예만 갖되 모든 그 의논하는 거는 공동체에서 함께 자기가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 안에 의견을 이제 서로 이렇게 조율하는 역할만 하고 사회자 역할만 하고 또 전쟁도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부족원들 중에 이제 사령관을 뽑죠. 전쟁 잘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 끝나면은 아무리 공을 써도 공 인정 안 해요. 이게 멋있다고. 우리는 공을 써면 대가를 줘야 되는 사람인데 대가 주면 왜 안 주냐면 그 대가 때문에 공치사 해야죠. 공군이 명예가 따라오는 거예요. 공치사 해야죠. 이러면은 사회가 이제 안 좋아져요. 그래서 사령관도 그때만 사령관이지 끝나면 똑같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공치사가 없다면 사람들이 싸울까요? 나서서? 이거 싸우죠. 이제 그런 뭘로 사회니까 다 싸우죠? 용인을 했겠죠. 사랑 때문에 싸우죠. 그러니까 부족에 대한 사랑했잖아요. 본성 때문에라도 싸운다. 네. 내가 이 부족들을 사랑하니까 싸운다. 내가 거기서 보면 내가 막 친구가 놀던 땅이잖아요. 딴 부족이 쳐들어오면 못 견디죠. 우리가 함께 놀았던 곳인데. 우리 임진왜란 때도 전쟁을 너무 많이 해요. 의병들이 많이 했죠. 민초들 해요. 그렇죠. 귀족은 다 도망가잖아요. 왜 귀족들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민초는 사랑이 있잖아요. 거기서
치고 놀았고 같이 맞아요. 농사 네. 지었고 내가 심어놓은 배추를 일본군이 짓밟을 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우리 이성은 공치사를 해야 그것 예. 때문에 움직일 것처럼 말하지만 예. 실제로는 안 그렇고 그다음에 의병도 보기에 야 결국 네가 나중에 노예 뭐 신분도 바꿔주고 뭐 좀 한다니까 했지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받은 사람도 없거든. 그거 다 알고 있어. 근데 그러면서 싸웠다고 민초들은.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명예. 사회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게 너무 당연한 사랑이 거여서, 있었죠. 네, 너무 당연한 거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의 우리가 그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변질돼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회는 이제 저게 네. 돼야죠. 그 소위 뭐 노벨에서 오리젤만도 쓰잖아요. 네, 조선 시대 때 보면 그 일본한테 침탈 당할 때 우리가 양반들이 동료도 많이 했어요. 네, 네. 왜 했는가 하면 이분들 교육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내가 그 양반이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거. 저는 우리 사회가 최소한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 그 교육을 해야 된다 봐요. 내가 지킨다. 맞아요. 유럽에 지금 다 도망가지. 유럽에도 이 차질이 났을 때 그 귀족 출신 장교들이 많이 죽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계급 사회니까 이게 갑자기 어느 사회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계급 사회가 이때 높은 계급 사회 의무가 명확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약한 게 문제겠죠. 맞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뭐 황태자 뭐 왕자들도 다 군대 가고 2차 세계대회 가고 뭐 그랬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같으면 계급이 무너지고 그런 의식이 그러면서 그런 교육 자체가 뭐 그렇게 되지도 않거니와 다 똑같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계급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게 흐려져. 지금은 계급이 없다고 그랬지만 계급이 있죠. 있지요. 그렇죠. 돈으로 계급이 안 예, 있죠. 예.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계급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돈 많이 가진 사람의 의무를 이제 문화가 해야 된다 봐요. 문화적으로 강제를 해야 된다 봐요. 맞아요. 돈 많이 가지면 지위가 있으니까 지위 가진 사람의 의무. 그럼 국가에서 그거를 강제해야 된다. 국가 강제하면 이제 무리니까 사회, 이 사회가, 사회가 해야 돼. 이 사회가. 사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이라는 회사가 돈이 많아. 존경받을 이유는 사실 없어요. 지금 하는 행태로 보면. 예를 들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님 뭐를 통해서 그냥 세금도 안 내고 그냥 누가 그 아들 재료인가 다 가져가거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은 또 존경받는 명예의 대상도 되는 거야. 이 사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화결혼식 그런데 화결혼식 해야 된다 봐요. 화결혼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거의 결혼식에서 부자들은 막 화결혼식을 하고 5만짜리를 뿌리는 거예요. 화견식이 뭐예요? 예. 화견식? 화려한. 화려한 예. 화려한 결혼식? 예.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뭐 막 부자들이 뭐 돈 많이 쓴다고 막 비난하는데 좀 비난하지 말고 돈을 뿌리는 거 해야 된다. 오히려 이제 그 양반들은 그렇죠. 그때를 비추면서 그 원신으로 그랬거든요. 원신 이제 부자가 되잖아 살다 보면 부자 되면 잔치를 이뤄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핑계 삼아 오블리스를 해라. 이제 이런 잔치를 이루는데 어느 정도 잔치를 이루는가 이 사람들은 그 잔치 이루면은 자기 집에다 막 불질르고 막 춤추고 그랬는데 자기 집에다가 그러면 자기 집 없어지는 거예요.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자 된 사람들은 그렇게 의무를 하는 게 좋다. 대신 존경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존경을 받을 때 보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종교의 문화가 너무 사라지는 게 문제예요. 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거죠. 문화가 있어야 되죠. 네. 그 사회가. 네. 그러니까 제가 살던 그 상주 고향에도 그 위에 보면 그 부자 동네가 있거든요. 양반 동네가 있는데 그게 양반가들이 집이 텅텅 비었어요. 그 왜 비었냐 알아봤더니 오형제가 재산을 다 팔고 독립운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의 그 지도체를 하는 사람들은 의무를 문화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되죠. 안 하면 쪽팔리고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우리 사회는 그게 없어진 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이제 바뀌어야지 된다는. 그러니까 그런 걸 바꾸려면 우리가 어쨌든 또 작은 공동체. 또 우리가 해야 되네.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결국 우리 거예요. 누가 해요 그거를? 저는 이랬잖아요. 우리 사회가 보면 이제 학교 갈 때 내 돈 내고 가잖아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 쿠바 같은 경우도 완전 무료라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 이제 가서 그 무료를 하고 또 빈민촌도 이렇게 경험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 제도들을 이렇게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우리 사회에.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 교육만큼은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 무료잖아요. 대학도 학비가 없죠. 그렇게 되면 좋은 게 뭔가 하면 무료로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베풀고 싶어져요. 저는 살면서 다 국립만 나왔어요. 고등학교 국립, 고등학교, 대학도 국립대. 근데 왔는데 지금까지 학교 낸 돈보다 받은 데 더 많아요. 훨씬 많더라고요. 계산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러면 어떤가 하면은 내가 받았구나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돈으로는 못 풀지만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름대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하려 의식 갖는 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 사회처럼 이제 의대를 갈 때 자기들 다 의대 갔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힘들게 공부하고 내 돈으로 공부했으면 그죠? 그러지 말고 무료를 하면은 그분들이 더 많은 생각할 거예요. 100% 생각할 거죠. 그래서 사회에 이렇게 주도층 되는 사람이 100%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죠. 받았으니까 줘야 된다. 근데 받아야지 주지 안 받으면 안 주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줘야 된다 아이들한테 줘서 지금 무상급식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무상급식 했을 때 아이들이 저는 학교에서 어릴 때 그죠 무상급식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에요. 내가 받았구나. 내가 우리 사회에 풀어야지 다시 갚아야지 이런 생각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쌤이 국립을 다니면서 내가 받았어라고 하는 건 뭐가 기본으로 깔려 있냐면 내가 어려웠는데 그게 정말 도움이 됐어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국립대학을 누가 어려워해서 가요? 특히 서울대학을 누가 어려워해서 가요? 그냥 최고의 대학이니까 가는 거예요. 왜 등록금이 싸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립대학의 역할을 하려면 지금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사립대학에서 하는 의대니 뭐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사립대학에서 하지 않는 거를 국립대학이 해야죠. 그 국립대 한 게 제가 이제 지방 국립대에서 사범대를 나왔는데 이게 없었잖아요. 지금 그때는 이제 국립사대 일단 들어가면은 이제 졸업할 때 시험 없이 발령이 났잖아요. 전 최소한 이게 돼야 된다 봐요.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이제 시험은 똑같이 보잖아요. 국립대 사립대 차이가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국가 재정이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지방 국립대 재정 주는 것보다, 예를 들면 지방 국립대 9개에 대한 그 지원금보다 서울에 있는 9개 사립대 지원금이 훨씬 더 많대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죠. 국립대 나라가 만들었으면 나라가 해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서울에 몰리는 그러니까 저 말은 국립대를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 이유가 없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자꾸 사라진다니까. 이건 국립을 해야 돼. 그러려면 이미 사립학교가 넘쳐. 옛날에는 사립이 없으니까 국립이라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립에서 다 해. 그럼 국립을 하지 말아야죠. 예를 들어 물리학과, 예를 들어 무슨 불문학과, 이거 요즘 사립대학 잘 안 해. 애들이 안 오니까. 근데 꼭 필요해. 그런 걸 이제 국립대학이 해야 되는 거죠. 한때는 그거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차별 또 오냐. 네, 그거를 바꿔야 한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도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쨌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립대학도 문제가 되고 어쨌든 시인 얘기하다 갑자기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이 시에서 엄청난 고생돼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은 인정이 있으므로 다음에 키워드가 저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 같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성실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슬기롭지 않다면 그런 사람들. 근데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저는 이제 살아오면서 저도 이제 공부 많이 한 분들이 멋있다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인문학 공부하고 이제 글을 이렇게 나름대로 쓰다 보니까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가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 타고 이렇게 시장 쪽에 가는 거 되게 좋거든요. 네. 시장에 가도 이제 어떨 때는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오는 국밥집 같은 데 가요. 그러면 거기서 혼자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냥 다 먹고 있으면요. 가난한 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듣고 있으면요. 저 놀래요. 이분들은 지혜가 보통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직관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언어화가 안 될 뿐이지. 지금 그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전 시인이 이렇게 경험했듯이 그러니까 낮은 곳에 있으면은 저 지혜가 나온다 봐요. 그것은 맞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누구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그 중에 삶 속에서 슬기를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진득하게, 이제 그야말로 그게 시인 거죠. 근데 아니요. 많은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많은 때. 사람이 그렇다. 예. 제가 그 경험한 것 중에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그 불안장애라는 그 병을 앓기 전에
갑자기 막 그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어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저를 도와준 분이 할머니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그 할머니 많이 배운 할머니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저를 도와줬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은, 아, 그 평범하게 사는 분은 직감도 안 잡아요. 살아오면서 막 가난하게 살다 가는 사람들은요, 남과 둘이 살아요. 가난 혼자 못 살아요. 누가 돈을 빌려주고 하거든요. 좀 잘 사는 돈 빌려줄 필요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빌려주고 하면서 사람 마음을 읽는 힘이 엄청 늘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 마음을 읽는 힘이 있어요. 지혜로워져요. 저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혜로움을 느껴요. 그 삶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지식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오히려 배운 사람들은 지식으로 뭐든지 판단하고 이사람들 빌려주고 느껴야지. 돈을 떼일지 말지 안다는 거죠. 예. 아, 다 아는 거지.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맥락에 의하면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그 사이비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은 명문대생이 많이 빠진대요. 맞죠. 네. 헛떡도기들이죠.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안 빠져요. 얼마나 보이거든요, 그게. 임금용 불구수니까 애는 보인다고. 맞아. 근데 공부 많이 하는 귀족들은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김영신이 본 게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없이 살아도 이렇게 허영심이 또 강한 사람은 또 빠지더라고. 아니요. 네, 그렇죠. 또 다양하겠죠. 있지만은 그 이제 빠진 사람도 사람보다 예리하죠. 그 중국에 저는 이제 그 중국 황제들 그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건국 황제들, 뭐 주원장이네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읽으면요, 이 사람들은 거의 다 평민 출신이고 귀족 출신은 없어요. 그리고 귀족 왕족 출신들은 또 힘들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면 지혜가 보여요. 근데 위에서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섹스피어 책에 그런 게 나온대요. 어떤 아이가 똑똑하대, 귀족인데. 그러면 그런 말 나온대요. 분명히 밖에서 나왔을 거라고. 아, 귀족자는 안 똑똑하다는 거. 그러니까 뭐 여기 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보통 음. 몸으로 아, 몸을 체험하는 직감적으로. 사람들이잖아요. 예. 몸으로. 그렇죠. 그래서 보면 머리가 아니라. 되게 우리가 대통령 분들도 전체로 보면 되게 강한데 출신들이 많거든요. 네. 도시 출신이 거의 없어요. 딱 한 분만 계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출신이 왜 높게 올라가는가 하면 통찰력 있는 거예요. 자연을 접하면서 그렇죠. 가는 감수성. 그 시골에서 계속 뛰어놀거든, 애들하고. 놀면서 애들 마음을 읽는 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전 그 시골에서 기르는 애들이 되게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애들도 시골에서 길렀자. 아니, 지금 그러니까, 보면 잘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대통령도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피모? 네, 와이모? 그건 좀 그래도 우리가 도시에서. 네. 독립해야 도시에서.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끼리 얘기 나눠. 그다음에 이제 불탕지옥. 예. 무슨 뜻이에요? 불탕지옥? 불에 뭐 들어가서 불에 막 타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불이 있는 불탕. 예. 그다음에 여기 사람을 믿어야 할까 믿지 말아야 할까?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을 예. 것이다. 어떤 그래서 의미예요? 이걸 알아보고 자기가 선택한 지혜로 된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학교 교사를 하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회에서. 근데 교사들이 밖에 나오면 자기 다 당한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건 그냥 몸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몸으로 겪은 세상은 온통 잔잔하죠. 예. 예. 그래서 몸으로 겪은 것만이 지혜죠. 정말 당하죠. 어제 아니 얼마 전에 저희 집 공사했어요. 근데 이제 막 뭐를 뜯고 저기 부시고 칠하고 도배도 하고 막 이런 공사인데 그분들 일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정말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아우 저기 달인이시네요. 정말 달인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게. 그분들은 그거가 생계이기도 그러니까 하지만 그렇게 사는 분들은 돈 잘 안 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알거든, 저 사람이. 예, 너무 근데 이제 영리하시더라고요. 학교 선생을 한 저는 지식으로 살 보니까 신이 설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또 장 구분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 예. 네, 선생님 이제 이 시인장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추상적인 그런 관념적 시인 말고 이 삶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신이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진짜 시인이고 신이다. 그런 시인으로 살자. 예. 라는 시를 쓰지는 않지만 네, 그렇지. 이분들은 삶 몸으로 자체가 시이다. 매일 시를 쓰고 네. 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쓰고 계신 허공에 쓰시고 말로도 쓰고 말도 그분들 그렇죠. 들어보면 제가 재밌어요. 옛날에 있어서 사례 하나 더 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이제 초등학교 나온 그 국민학교 국졸이라 그래요. 걔하고 친했거든요. 근데 걔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옆에서 이제
뭐를 공사를 한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폴레옹같이 위대한 삶이 되라.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노가다한 친구가 듣고 있다가 애가 그러더래요. 나폴레옹 뭐야? 그러더래요. 나폴레옹 뭐야? 꼬낙이지. 근데 옆에서 딱 그러니까 뭐야 수리dem이지. 그러니까 이게 교장 선생님이 나폴레옹이 위대하다고 하는 게 나폴레옹이 정말 위대한가요? 위대한 측면이 있지만은 아니야. 사람을 그러니까 평가를 위인으로 평가하기는 무리라 봐요. 근데 그거를 우리 대학물 먹은 사람은 그렇게 멋있게 표현 못해요, 실적으로. 근데 이제 국민학교 졸업한 그 애들은 수리 뭐야? 딱 이렇게 멋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시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애들이 시네요, 애들. 시가 뭐 대가박이 뭐 잘 돌아가고 지식이 많다고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도 멋있는 시 쓴 분들 보면 남녀를 특급 쓰잖아요. 우리한테 나온 게 아니라 가면서 들은 얘기 쓰고 그죠. 받아쓰는 시는 받아쓰기. 그렇죠. 이번 시인 이렇게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질펀하게 진심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삶의 지혜를 얻는 그분들이 바로 시인의 삶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번 그렇죠. 질펀해야 됩니다. 그게 경험이죠. 57페이지 시인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